다음은 여당이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뭔가 변화의 모습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뭔가 요동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자, 먼저 두 가지 기사를 좀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격한 거 반성한다.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고요. 그리고 내가 민주당의 적통이에요. 이낙연, 정세균 후보. 낯뜨거운 친문구애 경쟁. 친문구애인데 이 기사는 보기가 좀 낯뜨겁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표심 경쟁인데 이제 친문 표심 경쟁이라고 할 수 있죠. 경선에서 십자 포함하는 것은 지금 십자 포함하는 것은 내 업보다. 과거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랬으니까요. 업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죠. 자, 이낙연 측. 이재명 일기냐 의구심, 정세균은 연일 민주당 적통 주장, 그리고 추미애 후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윤징계제가 하면서 친문들을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외연 확장 없는 눈치만 보는 겁니까? 이런 지적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이름을 얘기하면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알려집니다, 지금. 그래서 낯뜨거운 친문구애 아니냐, 이런 평가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특히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거칠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이재명 측 참을성이 없다고 역지사지하세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낙연 측 형수 욕설 여성들에게 치명타 안겼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런 분위기죠, 지금. 네거티브냐 자질 문제냐 양 캠프 전면전 이런 가운데 내주 TV 토론 잡힌 게 있었는데 이게 취소됐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재명 지사 측, 이낙연 후보 측 각각의 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정리를 좀 했습니다. 보시죠. 내부 단합을 기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상처 주면 안 된다. 부상 입히면 안 된다. 마음의 상처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방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반칙도 좀 당한 게 좀 있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좀 제 전략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발로 차면 막아야 되고 이제 손으로 때리는 것은 저도 철저히 또 본 경선에서도 도를 넘는 네거티브와 마타도어가 계속될 경우 이제는 캠프 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 들어본 사람들의 얘기는 이거는 사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 자질의 문제 아니냐. 화면 좀 봐주시죠. 화면에는 어제 이낙연 후보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행사 끝나고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나온 말입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은 진면목을 보게 된다. 진면목을 보게 된다. 국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후보들의 전 인격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인격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곧 저는 인격이 좋잖아요.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자, 이런 와중에요. 적자 논쟁, 적통 논쟁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는요. 민주당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대통령의 정신을 가장 충실하게 이어받고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여야 된다. 그 기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감히 저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적통, 적자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조정식 의원요.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입니다. 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후보고 민주당의 적자다. 역시 적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사가 살아온 길과 당에 활동한 걸 보라. 민주당의 적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른바 적자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광학 교수님. 네. 내가 민주당의 적자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서로 적자입니다, 지금. 적자는 한 명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적자라는 것이 당에 적용될 수 있는지 저는 그거를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느 집안도 아니고 하나의 가정도 아니고
적자 단 한 명뿐이 없습니까? 약간 당이라는 것은 가문의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죠. 당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같이 모여서 하는 건데 거기서 적자 논쟁이 필요한 것인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 경선에 들어왔고 그 과정 속에서 당원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친문이라든가 뭐 이런 당원들의 어떤 이 지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러브콜 뭐 이런 차원에서 적자 민주당은 내가 적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친문 적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당이라는 것은 확장의 어떤 추세를 갖고자 하는 그런 이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자 논쟁을 하면 오히려 확장될까요? 아니면 이게 축소될까요? 이게 뭐 육두품, 뭐 성골, 뭐 이런 구분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우리는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적자 얘기만 계속하게 되면 이른바 다른 가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거기서 배제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어떤 배제감을 주지 않으려면 모두 다 하나인 것. 나는 거기서 그냥 일개 당원인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지. 근데 그 표의 확장 그런 걸 알 텐데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 친문 당원들이라든가 강성 당원들에 대한 어떤 구애의 전략으로서 이렇게 하는 그게 것인데. 더 급한 거다. 그렇죠. 지금 당장에는. 그런데 우리가 길게 보면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후보들이 예. 할수록 밖에서 볼 때는 이거 지나치게 당심에만 매몰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적자 논쟁은 당의 어떤 확장성이랄까 본선을 위해서는 결코 적절한 것이 아닐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훈 평론가. 네네. 지금 서로 주장을 보면 내가 친문이다. 그리고 내가 적자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요. 남는 거는 이제 경쟁이 계속 진행될 텐데 그 경쟁과 남는 거는 뭐 정책을 내놔서 약간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상대의 흠집을 찾아내서 흔드는 거. 이것만 남는 겁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문제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처음부터 친문 적자 논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 경선 들어가자마자 예. 바로 적자 논쟁이 시작이 되잖아요.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반에 뭐 이 30% 한 중반 때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예. 이 적통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40% 이상 나오면서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 전무후무한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각 후보별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예. 이재명 지사, 제가 차를 한 잔 마셨거든요. 따로 저를 부르셔서 또 뭐 추미애 전 장관, 내가 이걸 결제를 갖고 왔는데 뭐 민주주의다, 뭐 징계안을 갖고 왔는데 이건 사실은 적절하진 않아요.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은 예. 나중에 뭐 후보 끝날 때 회고담이라든지 회고로 이런 데 나올 이야기들이 바로 경선 후보들끼리 나온다. 이것은 지금 진짜 눈도장 찍기이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유리하다고 판단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그 대목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예.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본경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본경선 다음에 뭐가 있죠? 본선이 있죠. 본선까지 가는 지금 이분들은 당원만 바라보고 친문 적자 논쟁을 벌이지만 결국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은 후보의 살아남는 과정이 머릿속에 남는다는 거예요. 예. 즉 정책 얘기 하나 없이 서로 간의 어떤 사생활 얘기만 하다가 서로 이렇게 줄서기 논쟁만 했던 후보 이렇게 남으면 본선에서 그게 도움이 될까? 이것도 지금 이 후보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체적인 이 경선 과정을 좀 총괄하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고민이 되겠네요. 지금 이 상황이 좀 걱정도 되면서요. 하여튼 이런 모습이었고요. 다음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재난지원금 얘기가 좀 있죠?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국회 모습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여당은 연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정부가 약간 좀 안 해주려고 좀 버티는 모습이잖아요. 그러자 김부겸 총리 여야 합의 때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러섰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또 원칙적인 얘기죠. 여야 합의하면 뭐 이걸 안 한다고 하기도 어려우니까요. 아무튼 지금 여당이 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나타내고 있어요. 먼저 김부겸 총리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어제 국회 출석해서 뭐 질문도 받고 얘기했는데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분위별로 보니까 1분, 2분위, 3분위, 4분위는 소득도 확실히 줄었고요.
여러 가지 고통스럽다라는 게 나왔고 5분위는 지금 오히려 소득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채도 줄었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한테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통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나. 저는 이게 뭐 꼭 재정을 꼭 아끼려고 막 지금 뭐 80% 100%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재정 문제도 정말 있지만은 여야가 이를 합의한다면은 어떻게 재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해오면 저희들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국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뭐 정부, 뭐 여당, 야당, 뭐 논의 공방이 오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 여당 180석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 이거 날치기 해줘야 날치기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유승민 야당의 대선 주자죠. 유승민 이거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반발합니다. 날치기란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추경 단독 처리를 해라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날치기란 표현이 나왔죠. 자, 역시 야당의 대선 주자 한 분이죠. 원희룡 제주지사. 과격한 본성이 돌아왔다. 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거 좀 약간 리스크 있는 발언 아닙니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게 어떤 얘기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180석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주 논쟁이 심한 차별금지법 이런 건 날치기 하면 안 되고요. 이런 거는 정말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계속 논쟁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됩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하는데 반대한다고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죠. 이것도 강행 처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논란이 많은 법안은 날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국민적 합의가 있고 했어요. 근데 사실 또 여에서 지금 이게 합의가 안 되잖아요.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얘기가 알려진 뒤에 반발이 나오죠. 유승민, 의회 민주주의를 묵살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원희룡, 과격한 본성 돌아왔다. 위험하다. 이렇게 또 지적합니다. 자, 최인현 변호사, 주원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세상에 좋은 날치기는 없다. 사실 이 부분은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회에서는 뭐죠? 국회는 대한민국의 대표들이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결국 민주주의란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원칙 아니겠습니까?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소수 보호와 관련해서 그 누구보다도 그 가치를 두는 부분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란 분이 날치기를 해야 된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분이 대통령 된다고 하면은 소수 보호제 정세는 어디로 가는 것이죠? 안드로메다로 가는 겁니까? 결국 대화와 타협이 없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독재적 발상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용어도 물론 뭐 그 날치기라도 해서 한 말이 어떤 우리 서민의 용어로서 쏙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것이 원칙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민주주의 훼손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얘기하고 하듯이 지금 김부겸 총리조차도 얘기하는 것이 사실 지금 오늘 통계를 봤더니만 올 1분기만 해도 그 자영업자들의 가계 대출이 작년에 대비해서 약 20%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 국민한테 돈 퍼줄 때입니까? 결국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한테 지원을 해줄 그게 바로 이 시점이고 그런 어떤 그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전 국민한테 100% 퍼줘라. 그것을 날치기라도 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국민들로서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전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주원 교수님, 이 화면 좀 다시 볼게요. 뭐 어제 발언을 좀 정리해놨는데요. 날치기 얘기하면서 정말 민생에 필요한 건 과감한 날치기를 해줘야 된다. 약간 좀 전제를 깔았어요. 그래서 뭐 논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민생에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추경, 재난지원금 이거를 꼭 민생에 필요한 것 그리고 국민적 합의된 거 아닙니까? 라는 전제를 깔고 날치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입장도 할 수 있습니다. 주원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좀 변호사님과 약간 반대 생각을 갖는데요. 어. 오히려 원칙에 집중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런 일상 용어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과하신 건 사실이고 막말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데 예. 워낙 지금 어떻게 보면 재난지원금이 갖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좀 이제 개념이 달라졌거든요. 4차 대유행과 함께 전 국민이 사실은 방역 준수를 하면서 피로감이 극에 쌓여 있는 부분을 예. 어떤 위로라든지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해소를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표현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약속의 표현에 있어서 여전히 어떻게 보면 정부가 유불리를 따진다든지 80%니 20%니 그런 것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으로 이재명 지사는 판단을 하고 예.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180석의 효과를 좀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날치기라는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어는 과할 수 있지만 그 원칙에 대한 호소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편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을 우습게 본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죠. 포퓰리즘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를 통해서도 이재명 지사가 쓴소리를 했는데 예.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게 그 소상공인에 대한 그 지원의 두터움은 이미 재난지원금을 사실은 전 국민한테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전제 후에 후속 조치를 빠르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예.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그 유불리를 가지고 지금 그 소상공인 지원 때문에 이게 80%다 20%다 이런 논쟁하는 것 자체가 예. 이재명 지사가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180석을 갖고 있는 여당의 모습으로 부끄럽다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인터뷰의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예. 그 인터뷰에서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것들은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근데 진짜 민생에 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해져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발언을 한 거고 예. 반대로 보면 여당의 그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 180석 가지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도 없이 작년에 통과했던 법들이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지 않느냐라는 관대가 반대한다고 하는 직무유기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같이 성찰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거 두 분 들으셨고요. 저 이종구 평론가, 김은학 교수님도 지금 의견 요청하셨는데 제가 짧게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주 교수님 평소에 제가 굉장히 존경을 하고 예. 인정을 공감을 많이 하는데 주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전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요 평가에 대해서는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왜 위험하냐면 예. 자 민생 법안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잣대를 하죠? 그 잣대를 자의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이건 진짜 민생이다. 그럼 민생이 어디서부터 어디 범주죠? 자 지금 재난지원금을 예. 말씀하셨는데 공감하지 않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아요. 전 국민이 꼭 해야 되느냐? 물론 전 국민 다 돈 받으면 좋죠. 하지만 예. 지금 급한 것은 선별적으로 너무 급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것들이 빨리 갈까를 예. 고민해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지금 야당이에요. 야당이 전 국민 주지 마라. 국민들한테 돈 주지 마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시각이 아니거든요. 예. 그럼 민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어디에 주안점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갖고 논쟁을 벌이는데 예. 이 하위부터 돈을 주는 것이 민생이 아니다. 민생 법안 당신들은 민생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이 민생이다라고 몰아붙인다면 그거야말로 독재의 발상이죠. 알겠습니다. 자, 김은학 교수님. 단어가 좀 과격해 보이긴 했죠. 날치기 그렇죠. 이 표현이요. 하지만 그 핵심은 이겁니다. 책임 정치해라 이거예요. 지금 국민이 그만큼 이렇게 많이 뽑아줬고 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런 민생과 관련된 이런 코로나 시대의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는 책임 정치. 누구 욕 먹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예. 할 일은 좀 제대로 해라. 뭐 이런 메시지가 여기서 날치기라는 단어로서 이제 좀 더 과격하게 이제 압박을 하는 용으로 나온 겁니다.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다수결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수결주의에서 뽑힌 대표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책임 정치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다수결주의도 어느 경우에는 불필요하고 이것은 부정하는 그런 뉘앙스 있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건 예. 다수결은 분명히 민주주의의 대원리입니다. 그러면 소수의 의견을 따라야 되나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민생이다, 민생이 예. 아니다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 국내 대표들이 사실상 규정하는 겁니다. 더 많은 대표를 갖고 있는 여당이 책임 정치 하라는 얘기. 자, 잠깐만요. 지금 이게 굉장히 약간 이 패널 분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가는데 최인현 변호사, 이종근 평론가 각각 30초씩 드릴게요. 아주 집중적인 얘기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예. 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헌법의 문제입니다. 헌법 57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의 각 항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산을 국회가 임의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부하고 반드시 합의를 거쳐 그렇죠. 수정하라는 거죠. 여야와 행정부가 합의해서 해라는 것이지 날치기해서 한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이종구 평론가. 자, 180석은 4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그 4년 동안 180석이라는 어떤 처음에 총선에서 줬던 것이 계속 민심으로 작용을 할까요? 사안별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시기에 예. 따라서. 근데 4년 전에 얻었던 180석은 무조건 가능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평민당 시절에 주장했던 것. 그래서 자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못을 받고 한 것이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소수당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받아들여야 된다. 예. 국회는 절대로 다수로 무조건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상임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임위 뭐 나눠주는 상임 의장 나눠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 정당이 다수당이 됐다 그래서 무조건 다수당의 의견에 예. 따른다? 그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도 저는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학 교수님께 30초 드릴게요. 예. 지금 의회는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행정부는 편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정이 합의를 보고 이것을 최종적인 결정권은 사실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지금 뭐 이 헌법상에서 위배되는 것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마지막 결정권은 돈에 관한 한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 지금 뭐 소수의 의견 당연히 이제 보호 받아야죠. 하지만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부딪힐 때는 그러면 누구의 의견을 받드는 것이 더 맞는 것인가? 그래서 다수결주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논쟁입니다. 이거 아마 오늘도 이거 정치인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반응들을 보일 거예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